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꽃샘추위가 제법 쌀쌀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코트를 다시 꺼내 입어야 될 만큼 제법 쌀쌀합니다. 자, 어려웠을 때 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4월 1일 허락된 작은 거짓말 하는 날 만우절이죠. 자, 만우절날 다루는 저희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는 언제나 팩트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주제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거래 절벽 언제쯤 해소될까 라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도 저희에게 명쾌한 지식을 또는 사실을 알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그렇네요. 예, 이제 꽃샘추위 며칠 있으면 지나가겠죠. 좀 있으면 이제 둘이 반팔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거래 절벽 언제쯤 해소될까라는 주제 갖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지금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살 수 없는 이 바닥을 만들어 놓은 형국이잖아요. 파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세금상의 문제, 사는 분들은 삶으로써 또 다른 주택의 처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거래 절벽을 이룰 수밖에 없고, 또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아마도 곽 대표님께서도 다뤄주시겠지만, 대출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축약이 되는데, 자, 시작해 주시죠. 이제 겨울이 다 지났죠. 그리고 봄 이사철도 이제 슬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5개월 동안, 작년 11월 이후에 5개월 동안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도는 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서울의 경우에 그렇게 떨어진 곳도 일부 있고,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곳도 있고, 전반적으로 가격 측면에서는 그냥 보합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가 주택은 좀 떨어지고, 재건축은 떨어지고, 중저가 주택은 또 소폭 오르는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는 거래가 한 80%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요? 예. 올해 1, 2, 3월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월간 평균 한 2,000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년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월간 10,000건 가까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06년 이후의 평균을 봐도 한 8,000건, 9,000건 이 정도 되는데 비해서는 거의 한 7, 80% 정도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급한 사정 때문에 팔아야 되시는 분들도 팔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그 좀 살 필요가 있는 분들도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좀 매수 시기를 늦춰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3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이제 급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정상 가격의 매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거래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거래 절벽이 언제쯤 해소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파실 분들이나 사실 분들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제가 지상파를 봤는데 전문가란 분들이 나와서 하는 신혼부부 이제 얘기 나오는데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잠재적 수요층, 실수요층을 대기 수요층으로 만들면서 전세 시장을 자극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지 어쩐지 그분들의 의견이니까 저도 계속 보지는 않고 잠깐 봤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게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3기 신도시가 잘 안 나온다든가 시간이 지체된다든가 또 막상 나왔는데 가격이 비싸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서둘러 사야 될 만큼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작년부터 쭉 말씀드렸지만 제 예측이 어느 정도는 틀렸어요. 이제 올해 한 2월 말부터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정도는 거래가 좀 살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뭐 보기 좋게 예측은 틀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떤 이 제도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대출 규제가 거의 뭐 대출 중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돼 있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그 전에 분양 받을 때는 조정 지역이 아니었는데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대출 그 예. 범위 때문에. 예, 대출 예.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물건들이 또 전세로 나오게 되고요. 또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이주비 대출을 끊었기 때문에 이주하는 지역에서도 전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겹쳐져서 이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약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급한 분들은 급매로 처리를 하고 이제 정상적인 물건들은 이걸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상황인데 팔려고 막상 내놔도 거래는 안 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당분간은 그런 현상일 것 같아요. 이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상 팔기도 어렵고 또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분들 당연히 그렇고요. 또 집을 한 채 가진 분들도 막상 팔고 나면 혹시 집값 오를까봐 이제 못 파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상당히 나오기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더 이런 그 거래 절벽의 시간이 오래 지나갈 건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예. 일단 그 과거의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니까 2006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그 서울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 그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니까 200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어요. 한 14,000건 이상 거래가 됐고 가장 적었던 때가 2012년도에 한 44,000건 거래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연간이요? 예, 연간으로 평균으로 보니까 뭐 한 8만 건 약간 넘는 수준 정도, 한 8만에서 9만 건 사이 이 정도가 평균적인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한 7천 건 정도, 7천에서 8천. 월로 따지면 한 7천 건 남짓. 이게 서울 아파트죠, 지금? 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그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올해 1, 2, 3월이 월간 뭐 2천 건이 안 되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은 거래가 가장 적었던 2012년보다도 거래가 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근데 이제 과거 통계를 쭉 보니까 이렇게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한 6만에서 7만 건 사이일 때가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균형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 6만에서 7만 건 사이일 때. 7만 건 정도 보합. 예, 그 정도일 때 보합세고 6만 건 이하로 떨어지면은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요. 7만 건 이상 한 8만 건 이상을 넘었으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한 9만여 건 정도 거래가 됐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였고요. 올해 만약에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든다면은 가격이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종부세는 높여놨지만은 워낙 양도세 중과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매도자의 포지션을 보면은 우리 전체 주택 보유수 중에서 1주택자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뭐 한 43% 정도 되는데 어쨌든 2주택 이상 가진 분들이 17%뿐이 안 되지만은 2주택 이상인 주택의 수는 전국적으로 봐서 1주택자 40%를 뺀 나머지 60%는 2주택, 3주택, 4주택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다 중과세잖아요. 그렇죠. 비조정 지역을 예, 빼고는 뭐 서울이라든가 서울 인접 지역은 그러면
거의 물건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작년에 임대사업 등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공제도 다 없어지고 또. 예,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좀 급한 매물의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에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되니까 나오는 급한 매물은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1주택자들은 지금 불안해서 팔 수가 없고 혹시 오를까 봐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세금 때문에 팔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돼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월간 5천 건 정도의 기본 실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자녀가 뭐 취학을 했다든가 뭐 직장 이전했다든가 뭐 결혼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뭐 집을 넓혀가는 실수요라든가 이런 기본 실수요가 서울에 한 5만에서 6만 건 정도의 기본 실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올 상반기 지금 1, 4분기가 거의 절벽에 가깝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그렇다면은 상반기에 거래를 못한 실수요자들이 하반기로 좀 넘어가지 않겠는가. 전세 수요로 방향선회를 하진 않을까요? 근데 전세 수요로 방향선회를 했죠, 벌써.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전세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안 뛰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어쨌든 매물이 안 나오고 살 사람도 이렇게 팽팽한 대치 균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쪽은 이 사야 되는데 나 뭐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뭐 또 결혼을 했는데 살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로 가면서 올해 연간 거래량을 작년 재작년에 비춰서 볼 때는 한 6만에서 7만 건 정도 되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많이 늘어난다니. 그렇죠. 아무래도 상반기에 줄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거래량이라는 게 추세적인 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10만 건 하다가 뭐 2만 건으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없고 만약 그런 경우가 온다면은 그거는 뭐 거의 위기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 7, 8월 정도 이사철이 됐을 때 가을 이사철이 됐을 때는 상반기 거래가 그쪽으로 좀 몰려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3월 한 중순 이후에 금매들이 좀 빠지면서 요즘에 정상 거래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2, 3월에 비해서 4월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이례적으로 4, 5월도 워낙 1, 2, 3월이 거래가 안 됐으니까 소폭이라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정상 가격의 거래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결국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뭐 이런 거의 뭐 공포스러운 이제 주택 시장으로 봤을 때 이런 분위기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평균 수요라는 거 학군 이사 뭐 넓은 집 뭐 삶의 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의 니즈에 맞는 아파트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 아파트는 다 앞에 공공자를 붙여서 지금 하고 있고 임대주택이나 뭐 일반 분양 전환 대상 공공이라든지 공공주택이 현재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대세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곽 대표님이 훨씬 이제 보통 주택시장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겪으셨는데 이게 억눌린 어떤 그 분출 그 용수철 아주 강한 용수철을 어거지로 막 꾸겨 넣는 거 아닌가. 왜냐면 수요는 계속 발생하는데 그 수요를 하지 못하게끔 제도적이나 사회적 어떤 뭐 이런 것들 또는 아까 말씀하신 추세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니 이 수요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강남 아파트 청약 대기 수요가 이렇게 늘었던 것처럼 뭐 저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막연하게 3기 신도시 뭐 이렇게 공공주택이 싸게 공급된다 하더라 그거 기다려라 그러기보다는 뭐 저는 언제나 곽 대표님과 그 부분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내 집 마련 1세대 1주택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그거는 부가적인 부동산 가치 측면보다도 삶의 질이나 또는 생활의 안정에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하라 저는 그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1가구 일시적 2주택이나 뭐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고 싶은데 현재는 못 사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평균 수요가 옮길 만한 이 지역들이 생긴다면 이 폭발력은 크지 않을까요? 저는 단순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뭐 비슷했습니다. 뭐 예. 참여정부 때도 비슷했는데 지금 이제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하게 거래도 금지시켜 놨고 세금도 더 강하게 때려놨고요. 또 대출도 더 강하게 묶어놨어요. 또 청약제도도 더 뭐 이게 완전 무주택자를 위한 그 시장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억눌려 있는 에너지가 분출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게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오르지 않고 있으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세라는 대체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전세로 가버리면 되니까 안 사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뭐 상기 신도시를 기다리든 뭐 공공 택지를 기다리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올해는 크게 전세가 못 오르더라도 내년 이후에는 지역적으로 전세가 이제 오르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 무주택자들이 더 불안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제 인내심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더 기다리는 분들은 시간이 더 지나서 뭐 끝에까지 버티고 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발 빠른 분들은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집 사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 시기가 아마 내년부터이지 않겠는가. 20년. 그리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한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의외로 이번에는 경기권이 전세가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년 정도부터. 그래서 그 이제 그럼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질 거냐. 사실 그 2003년도에 참여정부에서 이 강력한 규제를 한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2006년경에 이제 전세가가 다시 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규제 역설이죠. 근데 이번에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을 필두로 해서 이제 강력한 규제들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패턴으로 한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2020년경부터는 그 비슷하게. 근데 이제 그때는 서울 아파트를 보니까 전세 가격이 한 10% 정도 뛰었더라고요. 2006년 한 해. 근데 올해는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좀 상승폭이 전세값 상승폭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어요. 계속 대출을 묶어버릴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대출을 묶는다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시장을 틀어막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틀어막아 놓으면 어딘가로 또 넘쳐 나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막기 어렵고 이런 이제 대출 문제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수급의 문제가 절실해지는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 내년 중반 이후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공급량 자체가 대표님 좀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전세값 상승 이런 걸 떠나서 15, 16, 17에 보통 3년 주기로 이제 입주 시기가 온다 봤을 때 20년부터는 현격히 줄기 시작하잖아요. 공급량, 입주량 자체가.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자연 소멸되는 물량, 자연 노화되는 물량, 새집 옮기는 물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뭐 지금은 전부 미스매치가 누르고 여기 공공임대 생길 거니까 여기 기다려라 사인 주는 거고 과천지식정보센터에 임대주택 생길 거니 거기 노려라 가르쳐 주는 거밖에 안 되고 그 왜 정말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로 얘기하자면 제가 혼란스럽고 제 생각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인가?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는 우리가 꾸준히 해왔는데 네. 오늘은 이제 거래 절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거래량은 작년에 한 8월, 9월 달에 막 거래가 폭발할 때 보면 막 뛸 때 보통 보면 서울 아파트가 15,000건에서 2만 건 정도 막 거래가 됩니다. 올해 한 8월, 9월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대출 규제 같은 게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한 10,000건 가까운 정도의 거래, 상반기. 예, 한 8월, 9월 이 정도에 왜냐하면 상반기 거래가 안 됐으니까 2월 돼가지고 그런 거래가 나타났고요. 그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추세적인 면을 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여기가 적으면 반드시 해마다 그래 왔던가요? 어느 예외가 평균치까지는? 없었어요. IMF 때를 빼고는 예외 없이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거래가 늘어나면은 서서히 늘어나고 피크를 찍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서서히 줄어들고 이렇게 돼 왔는데 그게 갑자기 변동되는 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갑자기 변동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대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서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가면은 정말 거래가 막 뭐 폭락하는 완전한 절벽이 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우려를 올해 2월 달에 좀 우려를 했었는데 뭐 시장이 견뎌내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는 아직은 뭐 위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거래가 좀 2월 돼서 거래가 늘어날 것 같고요. 정말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거는 이제 전세가 오르면 그때 투자자들이 다시 진입합니다. 현재는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작년에 너무 올라 버렸기 때문에 투자금이 3배, 4배 막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또 이후에 전세가 만약 뛴다면은 그 전세금 올려받은 돈을 가지고 투자가 한 번 더 재현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2만 건 전후로 한번 일어나는 시기가 다시 한번 올 수 있고, 그 시기는 아마도 2020년은 아닌 것 같고요. 21년이 되지 않겠는가. 좀 내후년. 예. 아휴, 답답하네. 거래 절벽 언제쯤 해소될 거는 곽창석 대표님하고 얘기해봤고요. 뭐 추세적인 면을 보고 또는 기타 평균을 봤을 때 월 뭐 이사나 이사나 학교 뭐 이직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평균 한 5천 건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한 6만 건 정도가 평균 보합치라고 봤을 때 6, 7만 건을 그냥 시장이 쏘쏘하게 가는 게 월 5천 건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 2, 3월 서울 아파트는 한 2천 건 정도로 극도로 위축이 된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위축이 된 게 쭉 가진 않을 것 같고, 내년에 2월 이후에 전세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투자 사인도 받아들여져서 재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느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예. 그렇게 정리하시는데, 지금 아마 이 그 컨텐츠를 보시는 분이 궁금한 게, 아 그러면 나 좀 팔려고 그러는데 그쵸. 언제쯤 던질 수 있을까? 그 상반기는 조금 제값을 받기는 힘들 것 같고 8, 9월 정도에 뭐 제값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아, 그게 오늘의 매도 메시지입니다. 시기는 예. 8, 9월 정도 돼야 호가는 아니더라도 받고자 하는 가격에 근사한 가격을 받으실 수 있다. 그 예.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살 사람은 상반기에 다 사야 되겠네요. 근데 살 분들은 잘 안 삽니다. 그렇죠. 더 떨어진다. 근데 오른다고 해야 사거든요. 어저께 그 얘기 했다니까요. 그 지상파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뭐. 자, 오늘 곽창석 대표님과 거래 절벽 언제쯤 해소될까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곽창석 대표님이나 저나 추세적인 면 또는 통계적인 면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마 제일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하고, 아까 곽 대표님 얘기하신 건 그 조그만 거 틀렸다 인정하시잖아요. 2월 달에 한 달간 오를 거라 했는데 안 올랐다. 뭐 그게 외생적인 변수보다 더 센 대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지켜보세요. 저희 내년 후년 계속 이런 예측하고 틀린 건 틀렸다 인정하고, 그런데 현재 당시에 곽창석이란 이름과 이준우란 이름이 갖는 전문가가 뱉는 팩트들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 틀면 통렬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시장의 사인을 이 곽창석 대표님보다 더 뭐 시원하게 드리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뭐 토지는 제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또 깨알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준우의 돈 버는 부동산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시고요. 뭐 좋다 생각하시면 공유도 걸어주시고 또 하트도 뿅뿅뿅 날려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준우의 돈 버는 부동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